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총선이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화제의 지역구 후보들 인터뷰를 시리즈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격전지 중 하나로 알려진 부산 남구을로 가봅니다. 그래서 박지호 한 번 더 밀어주시면 우리 남구를 새롭게 변하는 도시로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 미래통합당 이현주 후보 잠시 후 차례로 만나봅니다. 또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에게 바로 지급돼서 꼭 필요한 그 지원금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야당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조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참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살펴본 결과 명확해진 것은 명백히 총선을 겨냥한 매표 욕망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발표하고 이틀째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와 더불어 오늘의 핫뉴스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립니다. 온라인 수업과 등교 출석 수업의 병행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등교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더 적절하다는 교원 1만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원격 수업을 현장에 안착시키겠습니다. 교육당국이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형태로 개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당장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교사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지난주부터 미리 온라인 개학을 해서 시범 교육을 하고 있는 포천 이동중학교 선생님 만나봅니다. 제 딸도 엄마 저기 하는 걸 인증을 해주고 다 했지. 실제로 그 딸이 많이 영향을 한 거예요. 엄마가 딸한테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딸 말이라면 막 완전히 자기 딸만 그렇게 무서워한대요. 윤석열 총장 장모 최모 씨의 전 동업자로 알려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결국 윤 총장의 장모는 검찰 기소가 됐죠. 다만 부인인 김건희 씨는 다릅니다. 오늘 박변과 김판에서 이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3월 31일 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방송사, 언론사마다 여론조사도 쏟아지고 있는데 판세를 가늠할 수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곳인 부산 남구을로 가봅니다. 재선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이 지역에 전략 공천된 미래통합당 이현주 의원이 경쟁하고 있는데요. 오늘 1부와 2부에서 부산 남구을 후보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연결할 분은 미래통합당 이현주 의원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전략 공천을 조금 늦게 받았지 않습니까? 네, 공천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예, 그 시간이 좀 부족할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이 예.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예,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어쨌든 많이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저는 인지도는 꽤 높은 편입니다만, 그래도 그 이현주가 이현주인가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열심히 좀 윗바닥을 훑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있고 또 향후에 21대 국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어떤 견제 세력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접촉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렇게 트인 공간들은 또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 출퇴근 인사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 등산이라든가 이제 또 재래시장, 그다음에 길거리도 다니시는 분들을 향해서
그 인사 그러니까 손을 흔들거나 이렇게 또 인사들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모임은 아무래도 좀 많이 이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의원님 고향 내려가시더니 사투리를 좀 쓰십니다 이제. 이게 이제 이 말씨가 이렇게 서울에 또 가면 서울 사람들 많이 만나면 또 이렇게 그런데 또 내려오면 제가 원래 또 저희 친정이 원래 제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친정이나 친척들이 다 부산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내려오면 한참 동안 부산말이 심해집니다. 이제 사투리가 심해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대 박재호 후보는 그 지역에서 지금 국회의원 한번 했고 그 전에 또 선거를 몇 번 치러서 낙선하는 경험도 있고 어쨌든 그 지역에 터줏대감을 불리는 사람인데. 뭐 오래 하셨죠. 그래서 뭐 기득권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합니다만 다만 이제 뭐 그 전에 보니까 이제 한 번만 꼭 뭐 당선시켜달라 이래 하셨던데 뭐 우스갯소리로 뭐 한 번 하셨으니까 이제 소원 푸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미래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또 열심히 해서 또 앞으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향후에 또 이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또 잘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선이라는 건 세력 간 싸움의 측면이 크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세력을 더 많이 선출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 얼마 전에 누가 살짝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박재호 의원 쪽에 약간 유리하게 조정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뭐 보기 나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 들어온 대연 1~3동이 좀 연령대가 많이 젊어서 그런 건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40대고 그분은 60대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꼭 나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제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젊은 사람들한테 또 어필하는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보면 제가 이렇게 쭉 20, 30대들의 성향들이 많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걸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그냥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새로 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기득권이 있는 지역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마음이 가볍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방심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구가 조정되면서 젊은 층이 많이 사는 곳이 이제 이쪽 지역구로 유입됐는데 아무래도 젊은 층은 민주당 지지층이 좀 많으니까 박재호 의원한테 유리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은 오히려 젊은 내가 그 사람들한테 더 어필할 수 있고 또 새롭게 또 시작하는 건 똑같지 않느냐 이 말씀 같네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 뭐 사실 큰 차이는 안 납니다만 어쨌든 조사한 것들을 보면 사실은 그쪽이 더 제가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문재인 정권 견제 심판 이런 말씀하셨는데 혹시 주민들 만날 때 주민들이 그런 얘기 합니까? 이번에 꼭 바꿔야겠다. 뭐 문재인 정권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십니까? 많이 하십니다. 특히 뭐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이게 나라가 큰일이다. 그래서 이게 독재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국회에 이렇게 좀 야당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번 총선이 아무래도 그 지역 이슈보다는 중앙 이슈가 많이 작용한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최근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던 것도 아마 그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잘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평가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 평가가 계속 나오게 되면 또 의원님한테 약간 불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이렇게 체감하는 것은 사실은 뭐 코로나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뭐 어느 쪽에 더 유리하게 해석한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뭐 처음에 초기에는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중국의 유입을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의 유입을 막지 못해서 이제 초기에 많이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확산된 부분들에 대한 이 어떤 책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마스크 대란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비판이 굉장히 높았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사실은 조금 희석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예. 사실은 또 그런 어떤 잘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아니 뭐 그렇게 잘했다고 자아자찬하고 있냐 결국에는 의료진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냐 국민들이 잘해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권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뭐 어떻게 해서 그래서 뭐 야당을 뽑아야 되는데 여당을 뽑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비상적으로 즉각적으로 나타나진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총선이라는 게 어차피 대선이라든가 지난 총선 이후에 몇 년 만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동안에 한 몇 년간 그러니까 듣고 보고 이제 느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미래통합당이 부산 공천에 약간 잡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페이스를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무소속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것들 그걸 또 달래고 이렇게 또 타협하고 또 뭐 어떻게 보면 또 지지선은 이끌어내고 하는 동안에 그걸 시간을 또 많이 소모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공천 늦게 받았는데 본격적인 선거를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그게 좀 짧아지는 그런 마이너스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제가 볼 때 본 선거가 시작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이제 자리를 잡아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또 극복을 잘 해야죠 또 우리가. 그 부산 전체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야당이 셌었는데, 그죠? 그래서, 그랬습니다만, 지난 이제 총선 때 이제 조금 이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이제 민주당이 약진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대체적인 이제 분위기는, 그래서 뽑아줬더니 뭐, 한 게 뭐냐, 그리고 부산에 굉장히 뭘 많이 할 것처럼 항상 부산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부산에 크게 해준 게 없다. 이런 평가들도 많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 부산이라든가 경남 쪽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워낙 여기가 이제 조선해운, 그 다음에 기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용화되고 있는 이런 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경제 위기까지 이렇게 겹치면서,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만나보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죽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접촉 선거운동이 조금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의원님은 박재호 의원보다 확실히 앞서고 있는 것은 유튜브 같아요. 맞습니다. 구독자가 지금 뭐 엄청나니까. 유튜브, 제가 알기로는 박재호 의원은 50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유튜브를 활용하는 선거 운동도 좀 많이 활용하시겠네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뭐 찍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선거 운동을 하는 와중에 또 굉장히 뭐, 소박하면서도 또 적으로 굉장히 이 어떤 중요한 그런 곳에 또 식당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여기 명소들이 있습니다. 이기대 공원이라든가 또 이런 곳들을 오륙도라든가 찍으시는군요. 거기 가서 지역 소개도 하고 제가 생각한 느낌도 막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또 맛집이라든가 좀 굉장히 인심이 좋은 곳에 가면 제가 그걸 먹으면서 이렇게 맛집 소개도 탐방도 하고 또 지역에 현안이 또 있거든요. 뭐 초등학교 같은데 뭐 이런 거는 그 초등학교 뭐 어떤 대남 초등학교라든가 용서 초등학교라든가 이 대연동에 있는 초등학교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과밀 문제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할 때 제가 현장에 가서 그 찍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찍어서 뭐 아까 초등학교 그건 이제 곧 올릴 건데 여하튼 뭐 그런 부분들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많이 보시라고 합니다. 이현주 TV 많이 구독해 주시고 이걸 보시면 저를 만나지 않아도
제가 무슨 생각하고 무슨 공약을 갖고 있고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많이 아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얘기 나왔으니까 네. 지금 통합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진행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임기 끝나면 오랫동안 무상급식 먹이면 된다. 선거 전에 이렇게 이런 발언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아무래도 유튜브의 특성상 이렇게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솔직하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적절한, 그런, 표현이 아니었나, 그런, 어쨌든 비판적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판 매우 날카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당이라는 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제가 보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이런저런 진행을 하다 보면 조금 듣기 민망한 표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우리도 조심해야겠죠.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가 선거 때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남구를 출마한 미래통합당 이현주 의원이었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남구을 후보인 박재호 의원 만나봅니다.